복잡계라는 단어가 이렇게 흔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네. 요거 이제 그래서 복잡계에 대해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네. 책에서는 단순계도 말씀하시고 네네. 그래서 복잡계가 뭔지 네. 단순계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요즘 이제 이 설명을 어떻게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요즘 사실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입니다. 네. 인간이 사실 세상에 복잡하지 않은 것은 없죠. 그러니까 네. 뭐 저희가 조금 더 깊게 가게 되면 우주가 출발해서 빅뱅으로 만들어져서 서양식으로 생각을 하든 아니면은 동양 사람들이 이 우주계를 생각하던 식으로 보든 어떤 식으로든 다 모든 게 우주의 구조는 다 복잡한데 그 부분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와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무엇을 인간이 네.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구조를 만들어가던 서양의 르네상스 이후 시기, 특히 그 400년 동안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라는 부분을 인간이 잘 모르다가 네. 그걸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제 이 단순계, 원인과 결과가 있는 세상으로 지난 400년 동안 많이 만들어 왔다가 최근에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는 데까지 인간이 다시 가다 보니까 아, 원래 이게 아니구나. 그건 일정 범위였구나. 네. 라는 부분.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A라는 원인이 정확하게 B에 연결을 줘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A, B, C, D, E, F, G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전체 구조를 파악해야 무언가를 우리가 확률적으로 알 수 네, 있구나. 네. 기존에는 우리가 정답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게 단순계고 네. 지금은 어떠한 여러 가지들의 환경과 주변에 있는 요소들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이 방식의 확률론적인 사고, 이게 복잡계겠죠.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복잡계가 네. 뭐 얘기 나오는 데가 이제 뭐 과학계에서 보통 얘기 나오는데 네. 이제 이사님께서는 복잡계 투자 네. 이렇게 네. 연결시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복잡계를 투자적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나 네, 네.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그 가장 먼저 복잡계를 관심을 가진 건 제가 처음에 증권회사에 들어와서 주식을 먼저 한 게 아니라 국제영업부에서 네. 해외 비즈니스를 먼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다른 부서에 있는 분과 외국인들이 대하는 방식이 아예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처음에 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사원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채권 쪽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채권의 시각으로 보는 세상과 주식에 보는 시각이 완전히 너무 다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부분을 이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을 가다가 결정적으로는 서브프라임이 터졌을 때 그때 저는 정말 금융권에서 여태까지 했던 우리가 상시라고 했던 많은 것들이 이게 과연 하나도 안 돌아가는 상황을 맞이를 해서 이게 과연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라는 걸 이제 경험하면서 그때 이제 우연치 않게 저희 그 영국에 계신 그 크레딧 스위스를 그때 다니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전략 헤드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박사학위가 5개였어요. 그래서 뭐 수학, 역사, 물리, 경제, 뭐 미학. 그래서 미학. 예, 미학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정말 이제 영국에 있는 천재 중에 한 분이라고 지금 이제 일컬어지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을 만나게 돼서 그분과 우연치 않게 2시간 동안 제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이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면 이렇게 현상을 볼 수 있구나라는 거를 배우고 제 과거의 경험을 연결시키니까 계속 변수를 늘려가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제가 2007년, 8년도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복잡계를 이해한 사람과 가장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나 이거 알아. 이건 이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요. 복잡계를 이해한 사람은 필요할 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알지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의 표현에서 그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 때는 이런 꼰대 이런 것들은 절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배우는 상태의 삶을 복잡계를 이해하는 사람은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복잡계 관련해 복잡계 투자? 네. 관련해서는 이렇게 그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책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그 이유는
그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톱으로 벨 수 있는 나무가 앞에 있는데 굳이 전기톱까지 없어도 그냥 그 톱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숲이 더 큰 숲을 가거나 큰 나무를 만나게 되면 그게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그렇게 환경이 변해버린 거죠. 사실 지금도 우리가 단순기의 그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조선주나 뭐 철강주나 유통주나 이런 회사들의 경영 방식은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여전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뭐 여기 근처에도 이제 네이버 회사도 있고 한데, 이런 빅데이터를 다루는 분들은 사이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의 차이 때문에 기존의 영역이 계속 축소된 거지 없어진 건 아니죠. 그 단순기 영역이.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계속 쓰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게 왜 기존에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지 않았냐. 충분히 그 방식으로만으로도 자기가 100이라는 성과를 내야 되는 데 있어서 한 80은 그 방식으로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무가 커진 거를 베야 되는 그런 환경처럼 그 환경이 변화를 하니까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제 10, 20 정도밖에 성과가 안 나와서 80을 낼 수 있는 무언가의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진 거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옛날 방식으로 계속 적용을 하게 되면 성과가 나오기는커녕 마이너스 값도 내려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네. 그 이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네. 최근에서야 복잡계가 좀 더. 그렇죠. 왜냐면 이사님이 유튜브에서 빵 터졌단 말이에요. 네. 관심을 많이 예, 가지셔가지고. 그 얘기, 그게 이제 말씀하신 지금 최근에 어떤 네. 흐름 속에서 네네. 이 관심이 딱 이렇게 타이밍 맞았나? 그렇죠. 뗀 것 같아요. 저 사실 이게 한 15년 동안 늘 이제 주변에서 해오던 얘기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회사도 만들어 봤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뭐, 밖에 있는 분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시고, 같이 만들었던 분들도 이제 생각이 달라서 이제 계속 유지를 안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모든 일이 되려면 제대로 된 방식과 그 방식이 통할 수 있는 환경과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세 번째는 그게 회사를 만들었던 과정에서 굉장히 좀 잘 안 받아들여지는 환경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제가 그 3프로 나가서 처음에 이 얘기를 꺼내면서 그냥 한 번만 보고 저는 이제 다시 볼 사람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한 15년 동안 이런 얘기를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다가 그게 그날일지는 제가 알 수가 없네요. 그게 바로 복잡계죠. 예, 그 맞습니다. 임계치라는 게 사람들이 만약에 1년이나 6개월 전에 제가 그 프로에 나갔다면, 아니 주시장으로 모두 다 돈 많이 버시고 행복한 상황인데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올해 이제 4월 달이었는데, 올해 연초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기존의 방식으로 해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언가 하고 이제 관심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영상 되게 길었는데. 예, 되게 길었죠. 2시간 넘었어요. 저도 그 영상 100% 다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이제 제가 책도 그렇고 방송에 좀 흥미로웠던 부분들이 이렇게 정치, 경제, 과학 이런 테마를 통해서 어떤 그 흐름을 설명해 주시고 심지어 거기에 이제 최근에 어떤 과학의 어떤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또 이제 양자역학 막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투자해서 이 뭐 과학, 정치, 경제 이런 관계나 어떤 이런 메커니즘이나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요즘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구조는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심리학과 뇌과학이 많이 밝혀낸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종이를 집어야지라고 이 하는 행동을 하기 전에 뇌를 통해서 미리 그 의사결정이 난 거를 4초 정도 전에 이미 뇌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는 게 그게 허상이라는 그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허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행동 전에 이미 뇌에서 결정이 나 있는 부분들은 여태까지 저희가 살아온 모든 경험과 최근에 새로 배운 부분인가 이런 것들을 다 누적해서 의사결정을 저는 내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인간의 의사결정이 할 수 있는 건 적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액션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 그 순간의 미분 과정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미분 과정에는 인간이 사실은 자기가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별로 과하게 밝혀졌듯이 그 순간에는 하는 건 이미 다 결정이 나 있는 프로세스를 행동하는 것뿐이고 그 많은 것들을 다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어떻게라는 쌓는 것에 수없이 많은 과정이 어린 시절의 기억, 최근의 공부, 최근에 얻은 정보, 그다음에 자기 실수에서 있었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누적값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적값을 잘 쌓아가고 누적값을 쌓기 위해서는 제일 밑바탕을 제일 큰 걸 놓고 그 위에 조금 더 넓어지는 삼각형 구조가 역삼각형 구조보다는 안정적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근본적인 학문들을 밑에 놓고 예를 들면 우리가 참 귀찮고 힘들지만 수학과 물리학이 제일 밑쪽이잖아요.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뭐 저도 경제학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미적분을 막 다시 덧풀고 막 이럴 수는 없지만 그 개념과 그것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틀을 잘 밑바탕에 놓고 그 위를 차근차근 놓는 이 전체 자기의 삼각형의 그 지식 구조를 계속 확장하는 수밖에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사람마다 모자란 부분이 다를 거예요. 뭐 대표님은 인문학 쪽은 되게 뭐 미학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이 아시고 수학은 좀 네, 맞아요. 잘하고 계시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채우신다거나 저는 아무래도 대표님보다는 일할 때 아무래도 숫자를 많이 쓰는 직업이잖아요. 금융 쪽에. 그러니까 그 부분 왜 이쪽에 뭐 그 사람의 마음의 공감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구조를 잘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은 최근에 어떤 그 비중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책에 어떤 뭐 예전에는 뭐 정치의 비중, 그렇죠. 지금 과학의 비중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그거는 이제 때마다 바뀌는데요. 물론 이제 그 때라는 건 굉장히 짧은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제 책에서는 1643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쭉 그려놓고 그거를 경제와 정치와 경제의 비중을 퍼센트로 이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렇듯이 그 부분이 계속 변해가는데 그 변해가는 기간이 이것도 과학과 이해의 발전으로 점점 구간이 줄어듭니다. 그 변화되는 기간이. 1600년대부터는 한 뭐 200~300년 동안 계속 정치가 굉장히 우위를 오래 점했다면 지금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경제가 우위를 점한 기간은 몇백 년이 아니라 몇십 년으로 줄었고 최근에는 과학이 이제 비중이 높아진 부분은 줄지 않겠지만 과학과 정치와 경제의 그 세 가지의 비중의 변동값이 굉장히 자주 많이 변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과 올해 그 부분이 다른. 작년과 올해 과학의 비중은 뭐 예를 들어서 한 50%로 동일하다고 한다면 작년 저희 투자로 그냥 말씀드리겠죠.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투자의 범위에서 그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정치가 작년에는 좀 줄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지난 1년 전에 코로나 사태가 나온 시점에 그때 큰 의사결정은 끝내고 그 나머지 시점에는 지금까지는 좀 비슷한 정책을 써오면서 변동이 크게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다시 의사결정이 크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간은 이제 다시 줄었던 의사결정이 변화가 생기면서 다시 의사결정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지난 그 코로나 사태와 지금 사이에는 경제의 비중이 살짝 더 커졌다가 지금은 의사결정이 다시 들어가면 이제는 다시 정치의 비중이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유기적으로 하나에 멈춰있는 값이 아니라 계속 변하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계속 변동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네요. 복잡한 거죠. 이게 과학이 가져온 속도의 변화라서 저희가 어쩔 수는 없어요. 요즘 뭐 기하급수적 뭐 변화 이렇게 하니까 뭐 금세 변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그 비중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그 투자를 하시는지 한 뭐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사례를 들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난 10년 전체를 보나 아니면 최근 1년을 보나 아마존이 우리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힘은 점점 커지는 것은 변동이 없는데 그 부분을 지난 5년 이전에 총 10년 중에 초기 5년 동안은 그걸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지금보다는. 그러면 누군가 어떤 아이디어에 동의해서 바뀔 사람이 있을 때 투자에서는 기회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안 갖고 있다가 아마존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존의 고객이 아니었다가 아마존의 고객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강하게 크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아마존을 계속 쓸 거지만 아마존에 더 이상 들어올 고객은
뭐 태어난 애가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별로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면 그 미분값이라는 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미분값에 되게 민감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릴 때 사람 전체의 생각 구조는 적분값으로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는 거지 미분은 개선시킬 수 없다고 했지만 투자는 반대로 적분을 잘 쌓은 상태에서 그 의사결정이라는 미분값이 굉장히 적용이 크게 되는데 그러한 현상이 더 이상 이 생각이 바뀔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그게 선반영이 가격의 선반영이 됐어요. 왜냐하면 금융이나 요즘 경제 지표의 모든 지표들 중에서 어떤 현상에 대한 예측까지 혹은 확률까지 선반영하는 게 주가가 굉장히 그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GDP 내년 성장률 추이 이런 부분들이 전체 경제를 짜는 데 중요했지만 요즘 맨날 안 맞아요. 짜놓고 얘기했다가 또 바꿔요. 이게 경제 지표나 인플레이션 데이터나 하는 일이에요. 아니, 그게 예전에는 폭이 한 3, 4%에서 왔다 갔다 그랬는데 지금은 최근에 데이터 보시겠지만 막 한 달에 12% 갔다가 막 3% 갔다가 폭이 이래져 버리니까 그게 뭐 공급망 이슈가 또 생겼다고 그러면서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럼 그걸로 어떻게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른 게 그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빅데이터가 더 무언가를 정확하게 반영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통계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25개 이상의 변수값이 있어야 그때부터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듯이 그게 25개에서 250개가 더 낫구나라는 걸 이해한 게 빅데이터의 현상이듯이 그게 이제 2,500개 되는 그러한 많은 참여자는 주식시장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 연결도에서 그 예측성이 더 높게 활용되고 있는 거라서 투자를 잘하는 이게 참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마존에 의해서 이제 다시 아마존의 예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선반영과 반영도 된 변수들이 뭔지를 잘 갈라야 돼요. 그래서 아마존이 좋다라는 기업이고 아마존이 앞으로 성장할 거라는 거는 맞지만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주가에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많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마존이 번 돈으로 자기 주식을 더 사는지 덜 사는지 이러한 의사결정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기 주식을 더 사면 그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수요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정부에서 아마존이 너무나 커서 이제는 좀 불편하다. 이 회사를 조금 눌러야 되겠다. 지금 최근에 빅테크를 중국에서 많이 했던 모습과 미국도 약간 그런 필요성을 느끼느냐 안 느끼냐 이러한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치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의 영향이 줄어들고 그 자사주를 사냐 마느냐 이런 것들은 수급의 이슈고요. 그리고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가 어떻게 영향을 주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보다 아마존의 주가는 맞추기 어려워진 거죠. 좀 그 이사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단순계에서 예측을 하는 건 되게 당연한 예측이 맞는 건 당연한 일처럼 생각하지만 했었죠. 이제 복잡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틀린 게 당연한 걸로 틀린 게 당연한 거. 그래서 그걸 틀린 게 해서 틀렸어 그게 아니라 뭐 일어날 일이 벌어진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해야 맞습니다. 되겠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도 더 빨라질 건데. 맞습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다가 틀렸으면 옛날에는 실패인데 왜냐하면 답이 있는 건데 못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 스스로 틀리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하나를 더 생성하신 거예요. 여러분만 알고 있는 그거를 남들은 모르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배우게 되면 남들보다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가 재료가 되는 거죠. 그건 나만의 인텔리전스가 될 수 있겠네. 그렇죠. 예.